미니애폴리스 경찰 예산 삭감 운동 끝났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니애폴리스 아시죠? 조지 플로이드가 그 경찰 한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한테 살해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는 살인으로 최종 판결이 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근데 미니애폴리스 시에서는 조지 플로이드를 영웅으로 만들어놨죠. 엄청난 보상금을 배상을 했고, 마약 사범인데 마약 사범한테 경찰 단속하다가 과실치사인데 그것을 갖다가 2급 살인범으로 경찰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마약 사범을 무슨 국민 영웅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졌던 운동은 디펀드 폴리스 캠페인이 벌어졌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런 거 경찰 예산 삭감하라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예산 삭감하라고 하니까 경찰들 사기만 떨어지게 됐고요. 나는 더 이상 경찰하지 않겠다라고 경찰 사표 내고 떠나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게 됐고, 밤마다 방화가 벌어지고 약탈이 벌어지는 폭동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실제로 경찰들이 단속을 해도 그들을 또 보석금 내고 풀어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서 그 보석금 내고 풀어주는 비영리 단체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풀어주는, 이 범죄를 저질러서 폭동을 벌려가지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보석금 내주고 풀어주는 비영리 단체가 와가지고 풀어주니까 이 풀려난 범죄자가 다른 데 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래서 또다시 잡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미네소타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미니애폴리스 시의회 의원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피켓 들고 나가지고 데모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럼 우리 실제로 시 예산 줄이겠다, 없애겠다, 그 경찰 예산 삭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경찰들 없애버릴 테니까 시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거기에 시위하러 나온 사람들이야 당연히 박수 쳐줬겠죠. 이런 게 포퓰리즘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무조건 사람들이 데모하고 시위하면 그 사람들 말 들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데모나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 말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어떤 주민투표가 있었냐 하면은 경찰을 공공안전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공공안전부로 대체하자. 공공안전부와 경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찰은 경찰서장을 주민들이 뽑죠. 공공안전부는 주정부 내지는 시 당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안전부의 부장은 시장이나 아니면 주지사가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가 아니라 이 윗사람들 정치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정치인이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래라 그러면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것 중에 1776 프로젝트 팩, 이게 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전국에 있는 교육위원들이 왜 좌경화되고 있는가, 왜 그들이 비판적 인정이론을 학교에다가 도입하는 걸 눈 감아주고 있느냐 따지고 보았더니 교육위원들이 로비를 받더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단체들로부터 이런 비판적 인정이론을 가르치는 이런 단체들, 지원하는 단체들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교육위원들이 로비 받다 보니까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돈이 문제가 되는구나, 결국은. 돈 받고 마음이 흔들리는 교육위원들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돈 줘가지고 움직일 거면은 우리 편 들어주는 사람 교육위원 지원해주자, 돈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팀이 생긴 겁니다. 지금 경찰 예산 삭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돈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찰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이 오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주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게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서를 없애버리고 공공안전부로 바꿔버리자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56%대 44%로 부결됐습니다. 경찰 그대로 두자로 결론이 난 겁니다. 미네아폴리스 시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난 1년 동안 쭉 지켜봤더니 이거 경찰 뭐 예산 삭감해라 어쩌라 얘기했더니 오히려 시민들이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시민들만 더 피곤해지고 범죄율만 더 높아지게 되고 이거 경찰들 사기 떨어뜨려가지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구나. 바보들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가지고 입안에다가 넣어야지 아는 이 바보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부결됐으니까 다행인데 이거 부결 안 됐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 했겠는가. 근데 이런 일이 미네아폴리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뉴욕주 얼버니, 텍사스주 어스틴 이런 여러 지역에서 경찰 예산 삭감하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결국 주민들의 의견은 왜 경찰을 예산을 삭감하느냐? 경찰이 제대로 된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법 집행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은 실생활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 굴리고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결정하고는 다른 결정을 한다. 뉴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시에 요번에 이제 흑인 시장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에릭 아담스라는 뭐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장발장 스토리가 나왔는데 어릴 적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가서 도둑질하고 뭐 이러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근데 그때 자기를 잡았던 경찰한테 감동을 받아서 나는 크면은 내가 경찰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실제로 경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한 20년이 넘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경찰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요번에 뉴욕시의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시장이지만 총 가지고 다니겠다. 수정헌법 제2조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난 총 가지고 다니겠다. 그리고 도시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경찰들 기 살려주겠죠. 본인이 경찰 출신이니까. 아담스가 이렇게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승리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전을 위해 경찰력을 유지하면서 경찰 개혁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경찰 개혁이라는 것은 필요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어떤 조직이든 개혁이라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 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먼저 경찰력을 유지하겠다. 경찰 예산 삭감하겠다가 아니라 경찰력 유지하겠다. 이게 민주당 출신의 뉴욕 시장이 된 에릭 아담스에서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디펀드 폴리스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 디펀드 폴리스라는 것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안티파들이 들고 나와서 계속 길거리에서 설쳐대고 소리를 질러댔고 이 밑도 끝도 없는 근본도 없는 정책 같지도 않은 이런 주장들에 흔들려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주민투표까지 진행을 하는 지경까지 와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으로 빠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시민민주주의 정책이냐, 시민민주주의의 모습이냐, 아니면 포퓰리즘의 모습이냐, 이것은 저희가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포퓰리즘의 모습인지를 판가름 짓는 구분하는 그 잣대가 무엇이냐? 바로 옳으냐 그르냐의 이야기입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이야기.